네, 안녕하세요. 김효율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쓰고 이메일을 정리하는 개인 자동화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에이전트를 회사 실무나 팀 프로젝트에 도입하려고 하면 잘 되던 업무가 갑자기 꼬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밤새 자료 분석을 시켜놓고 기획서를 쓰라고 했더니 엉뚱한 기획을 내놓거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업무에서는 맥락이 좀 날아가거나 헛소리를 하면 다시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가 얽혀있는 회사의 업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부리고 있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동일한 업무 맥락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파시가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LLM 위키 패턴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 업무 자동화를 넘어 다중 에이전트가 안정성 있게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OS를 구축하는 방법과 리서치부터 기획, 디자인, 개발의 톱니바퀴를 이 위키 하나로 지휘하는 실무 노하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레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먼저 이 레그와 위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레그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하면 AI가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을 찾아서 대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다시 책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에이전트의 머릿속에 아무 기록도 남지가 않죠. 반면 위키는 에이전트가 일을 끝낼 때마다 매뉴얼을 스스로 갱신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록을 공유 폴더에 그냥 썩혀두지 않고 히스토리를 갱신하고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동기화하고 다음 할 일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거죠. 즉, 위키는 정보의 임시 창고가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출근을 해서 매일 확인하고 고쳐 쓰는 실시간 인수인계 기록입니다. 이 구조가 잡혀야 에이전트가 바뀌거나 세션이 끊겨도 안정적인 업무 결과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위키 템플릿과 카파시의 클로드 MD 규칙을 파일로 준비해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템플릿 받아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공유드릴 템플릿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감독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만들어야 할 기본 뼈대는 딱 3개의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로우 소스입니다. 마크다운으로 변환된 아티클, 원본 파일, 스크린샷 등이 모여있는 창고입니다. 규칙은 딱 하나. 에이전트는 이 폴더를 절대 고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단 한 줄이라도 훼손되지 않아야 근거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위키입니다. 에이전트가 마음껏 낙서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프로젝트 일지나 결정 사유, 시행착오를 모은 에러노트가 보관이 되고 문서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스키마입니다. 에이전트에게 헌법이 되는 규칙 파일인 클로드 MD와 전체 지도 역할을 하는 인덱스 MD, 에이전트의 타임라인 기록인 로그 MD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3개의 레이어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에이전트에게 업무 환경에 맞게 활성화시키는 게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템플릿을 받으신 후 이렇게 지시하시면 됩니다. 이 옵시디언 위키 템플릿과 카파시 LLM 위키 기스트 그리고 클로드 MD 규칙을 읽고 내 업무에 맞게 세팅해줘. 내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파악해줘. 그러면 에이전트는 템플릿 구조를 확인하고 규칙 파일을 읽고 필요한 폴더와 명령어가 빠져 있는지 점검한 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초보자가 폴더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이 템플릿을 받아서 열고 에이전트에게 이걸 내 업무용으로 세팅해줘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우리 회사에는 이 폴더가 필요하다. 이 규칙은 빼자. 이건 한글로 바꾸자처럼 조정하면 됩니다. 세팅 과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세팅할 건 최소화했고 나머지는 전부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세팅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옵시디언을 설치합니다. 옵시디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새 볼트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볼트는 빈 폴더여야 합니다. AI가 마음껏 파일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도록 별도 작업용 볼트를 새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유드린 옵시디언 위키 템플릿을 다운받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준비해주세요. 네 번째로 제 공유 파일에서 카파시 LLM 위키 기스트 링크를 복사해주세요. 이 링크를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주고 읽히고 핵심 원칙을 뽑게 하고 그 원칙을 템플릿에 적용하게 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클로드 사용자는 클로드 MD, 코덱스 사용자는 에이전트 MD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규칙들을 같이 읽게 합니다. 템플릿 안에 기본 규칙이 들어있지만 에이전트에게 이 규칙을 먼저 읽고 작업해달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옵시디언 설치, 템플릿 복사,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준비, 카파시 기스트 링크 복사, 규칙 파일 읽히기. 이제부터는 제공된 템플릿을 에이전트에게 세팅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시디언 위키 템플릿과 카파시 LLM 기스트, 클로드나 에이전트 MD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첨부한 옵시디언 AI 업무 위키 템플릿의 폴더 구조와 클로드 MD, 에이전트 MD, 인덱스 MD, 로그 MD를 먼저 읽고 현재 규칙을 파악해줘. 그 다음 카파시 LLM 위키 기스트를 읽고 핵심 설계를 학습해줘. 템플릿 구조와 카파시 원칙을 비교해서 현재 폴더를 내 업무에 맞는 옵시디언 기반 AI 에이전트 업무 위키로 세팅해줘. 나는 직접 폴더와 규칙 파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네가 필요한 수정과 보강을 하고 각 파일의 용도를 설명해줘. 목표는 개인 메모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에서 여러 AI 에이전트가 같은 업무 맥락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야. 로우, 위키, 컨버세이션, 인덱스 MD, 로그 MD, 클로드 코드용, 클로드 MD, 코덱스용 에이전트 MD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보강해줘. 그리고 세이브, 레퍼런스, 인게스트, 린트를 자연어 명령으로 할 수 있게 규칙을 작성해줘.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 팁이 바로 한글 영문 하이브리드 세팅입니다. 금지 표현이나 고유의 톤 앤 매너, 지침 같은 사람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읽고 편집하기 편하도록 한국어로 작성을 합니다. 반면 에이전트가 파일 시스템을 건드릴 때 사용하는 세이브, 인게스트, 쿼리, 린트 같은 명령어 키워드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영어로 못 박아둡니다. 추가로 이 위키는 한글 영문 하이브리드 세팅으로 구성해줘. 사람이 읽고 편집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한국어로 작성해줘. 예를 들어 채널의 톤 앤 매너, 금지 표현, 지침, 기획 기준, 리뷰 기준은 한국어로 정리해줘. 반면 에이전트가 실행 명령으로 인식해야 하는 키워드는 영어로 고정해줘. 예를 들어 세이브, 인게스트, 쿼리, 레퍼런스, 린트 같은 명령어는 영어 키워드로 유지하고 각 명령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파일을 읽고 쓰는지 규칙을 명확히 작성해줘. 목표는 사람이 읽기 쉬운 위키이면서도 에이전트가 세션마다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번 작업 내용 옵시디언에 저장해줘. 옵시디언 참조 명령어를 등록해서 매 세션마다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저장과 참조를 해서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자, 이렇게 작성하면 사람도 룰을 읽기가 편하고 에이전트도 헷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통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은 여러 에이전트가 하나의 뇌를 공유하며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확장성을 줍니다. 하지만 회사나 팀 단위 프로세스에 이 구조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맥락 오염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환각 현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엉뚱한 데이터를 위키에 저장해버리면 다음 세션의 에이전트들은 그 오류를 진실로 믿고 눈덩이처럼 거대한 오작동을 사내 전체 시스템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로우, 불변 자료와 위키, 가공 영역을 절대로 분리하고 에이전트가 옵시디언에 저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저장의 5가지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장 규칙에는 반드시 맥락 오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해줘. 로우 영역과 위키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줘. 로우는 원본 자료, 회의록, 대화 로그, 외부 문서처럼 변경이 안 되는 불변 자료를 저장하는 곳이야. 위키는 로우를 바탕으로 정리된 실행 규칙, 의사결정, 프로젝트 맥락, 반복 재사용 가능한 지식만 저장하는 곳이야. 에이전트가 세이브 명령으로 옵시디언 위키의 내용을 저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필터를 통과하도록 규칙을 작성해줘. 1번, 이 정보가 향후 실무에 반복해서 재사용될 데이터인가? 2번, 다른 에이전트나 동료가 프로젝트를 이어받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가? 3번,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정권자를 나중에 추적할 필요가 있는가? 4번, 실패한 방식이라 다시 시도하면 안 되는 리스크 정보인가? 5번, 팀 전체가 맞춰야 하는 공통의 규칙이나 디자인 가이드인가? 이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일회성 답변, 사소한 중간 생각, 검증되지 않는 추측은 위키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줘. 필요하다면 로우나 컨버세이션에만 남기고 위키에는 승격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줘. 또한 린트 명령에는 위키 안에 검증되지 않은 추측, 중복 정보, 출처 없는 결정, 오래된 규칙이 섞여 있는지 점검하는 규칙을 포함해줘.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고 잠시 기다리면 에이전트가 먼저 템플릿 구조를 읽습니다. 그 다음 기스트를 읽고 현재 템플릿에 빠진 규칙이나 과한 규칙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MD 파일들을 현재 업무에 맞게 보강하고 절대 규칙을 못 박아둡니다. 위 과정을 마치셨다면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서 맥락이 사라지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어둔 자연어 저장 명령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작업을 하다가 세션을 종료해야 하거나 작업을 마쳤으면 복잡한 저장 절차를 이제는 밟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 작업 내용 옵시디언에 저장해줘. 이 한마디에 에이전트는 앞서 만든 클로드 MD와 에이전트 MD 규칙을 읽고 이 결과물이 의사결정 카테고리임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위키에 문서 번호와 변경 사유를 담아서 자동으로 문서를 퍼블리싱합니다. 동시에 전체 지도인 인덱스 MD에 이 문서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로그 MD에 오늘의 작업일지를 자동으로 한 줄 작성해둡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옵시디언 참조해서 지난 프로젝트 기획안 복원해줘
라고 말만 하면 에이전트가 옵시디언의 인덱스와 로그를 추적하고 가장 최근의 기획 문서를 읽어와서 컨텍스트의 맥락을 그대로 주입합니다. 완벽한 인수인계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실무에 도입한 뒤 기획자인 제 업무의 낭비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서치 단계입니다. 보통 리서치를 하면 기획자는 경쟁사 자료나 아티클 링크를 폴더에 가득 스크랩해두거나 합니다. 하지만 기획서를 쓰려면 기획자가 스크랩 폴더를 다시 하나하나 열어서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죠. 위키 구조에서는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됩니다. 리서치 에이전트가 웹에서 찾아온 1차 아티클이 로우에 적재되는 순간 에이전트가 이를 요약해서 위키 소스에 정제된 문서로 등록하고 이 문서는 관련 기술 개념 문서나 현재 빌드 중인 프로젝트 페이지에 링크로 즉시 연결됩니다. 이제 자료를 일일이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면 끝입니다. 옵시디언에 추가된 최근 리서치 데이터와 타깃 유저 페인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신규 기능 기획서 PRD 초안을 도출해줘. 리서치 결과가 문서함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기획서의 직접적인 재료로 즉각 변환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획자의 요구사항 정의를 넘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개발 태스크 분해까지 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기획서가 완성되면 디자이너에게 회의를 통해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스펙 회의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맥락이 수도 없이 누락이 되죠. 하지만 옵시디언 위키가 중앙에 있으면 기획자는 하나의 완성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 흐름이 완성되는 겁니다. 1단계로 기획 에이전트가 완성한 기획서가 위키에 저장이 되면 2단계로 디자인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단계는 설계 가이드가 저장되면 개발 에이전트에게 바통을 바로 넘깁니다. 기획자가 복잡한 디자인 툴이나 개발 코드를 직접 만지지 못하더라도 위키라는 단 하나의 기준서를 통해서 에이전트 군단을 조율하며 프로덕트의 전 과정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자동화를 넘어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받쳐줄 AI 업무 위키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퇴근하기 전에 딱 5가지만 세팅해보세요. 1단계, 제가 제공하는 옵시디언 위키 템플릿을 다운받습니다. 2단계, 옵시디언에서 그 템플릿 폴더를 볼트로 열어줍니다. 3단계,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폴더에서 실행합니다. 4단계, 에이전트에게 템플릿, 카파시 기스트, MD 규칙을 같이 읽게 합니다. 5단계, 이 템플릿을 업무용 AI 위키로 세팅해줘 라고 지시한 뒤 앞으로는 옵시디언에 저장해줘, 옵시디언 참조해줘 처럼 자연어로 운영을 합니다. 처음부터 페이지가 많은 거대한 시스템을 한 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저장해보고, 한번 참조하여 맥락을 복원해보고, 에러 노트를 적어두는 그 작은 반복이 쌓일 때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진짜 에이전트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면서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채팅방 링크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